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자집 주식방송 UTV 지난만큼 주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저도 페이스북 되게 좋아하니까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것이 어떻게 기업에도 잘 적용돼가지고 그 기업에서도 그 우리 페이스북 같은 그런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건지 그런 주제로 IBM 코리아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한 1시간 5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게스트는요. 제 왼쪽에 여러분들 오늘 저 소파 아주 소셜스럽게 오늘 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 확 바꿨습니다, 오늘. 네, 금요일이고. 네. 자, 제 왼쪽에 그 IBM 코리아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IBM 코리아의 김도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대담 토크 들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관점이나 질문 팍팍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질문하신 분들한테 또 여러분들 아까 김장훈 씨 뭐 기부천사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하는 것도요.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되게 여러분들 재능 기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 이런 관점으로도 보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그 요즘 이제 소셜 하는데 예. 이제 먼저 소셜의 뭐 정의랄까? 뭐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소셜 뭐 플랫폼 엄청 많잖아요. 도대체 예.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거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소셜이라고 해서 불리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미디어 네. 뭐 이게 조금 이제 기업 쪽으로 가면서 소셜 커머스 아니면 소셜 CRM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뭔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에 이제 따라 붙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시작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그 도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관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것 같아요, 그죠? 관계가 꼭 뭐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예. 관계들이 모여주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연결된다면은 필연적으로 되게 많은 그 정보나 데이터가 발생될 것 같은데 발생되고 흘러다니게 되고요. 또 뭐 빅데이터 말도 있고 예, 예. 사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화두가 된 거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 소셜이겠죠. 모바일 네, 뭐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자, 이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소셜을 봐주신다면 어떨까요? 데이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좀 전에 많은 이제 사용자들,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차트가 있었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쓰고 있는 여러 소셜 미디어 도구들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포스퀘어, 트위터, 이제 페이스북 이런 이제 도구들에서 네. 과연 60초 동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느냐 그런 것들을 네. 지금 수치화시켜서 쭉 표시를 해뒀어요. 네. 예, 생각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오디오, 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문의 텍스트, 이미지 등등의 자료들이 여러 도구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실 수 야, 있을 유튜브에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통계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여기 보면 1분에 1분 동안에 48시간의 분량의 비디오가 올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지금 네.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소셜 활동들, 액티비티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페이스북 유저가 예. 500, 거의 700만이나 거의 700만 된 것 같은데. 예.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9억 명이 넘잖아요. 9억 네. 명, 최근 조사한 거는 네. 또 9억 명 넘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다면 이게 뭐 거의 국가라면 되게 큰 국가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중국하고 인도에 이어서 지금 이제 8억 명, 9억 명 하면은 세 번째 네. 규모가 될 것 같고 최근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또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마 이제 중국보다 더 큰 이제 가장 많은 수의 사용자들의 규모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노선 때문에 페이스북을 거의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이 뭐 만약에 개방된다면 이게 거의 뭐 더블이 될 것 같아요. 9억이 아니라 그죠? 또 다른 거의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이렇게 요새 상장도 됐지만 얼마 전에 예, 예. 이렇게 네. 정말 그 국가처럼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여기서 뭔가 부가세를 걷는 거 아닐까? 예? 뭔가 우리한테 국가한테 우리가 오늘도 계속 돈을 내잖아요. 국가한테 예. 그것처럼
알게 모르게 그냥 광고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국가 개념이 돼버린다면 가상 국가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1%만 뜯더라도 그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 주커버한테 이거 메일로 한번 알려줄까? 네. 왜냐면 제가 왜 이러냐면 그 번외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김장훈 씨도 있잖아요. 네. 사실 김장훈 씨한테 우리도 뭔가 기부하고 싶어요, 그죠? 하지만 김장훈 씨 이메일도 모르고 계좌 번호도 모르고 뭐 귀찮아요, 일단 그죠? 바빠 죽겠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김장훈 씨 그 페이스북 거기다가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기부하기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누르면 우리 계좌에서 뭐 1,000원이나 예? 지금 나간다면 그죠? 그때 김장훈 씨 밤무대 안 나갈 필요 없거든요. 그죠? 내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런 소셜 머니를 기부하기 머니를 도토리처럼 팔면은 우리 소액 결제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이런 것을 저는 사실 주커버그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네. 항상 별 때마다 새로운 걸 생각을 하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그 다음 장편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이면에서 이제 사용자들의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성별로 어떤 경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연령대 같으면은 최근 들어서 조사한 자료 처음에 소셜에 대한 미디어의 어떤 참여도를 보면 젊은 세대들 뭐 Y 제너레이션이라고 좀 표현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았다라는 게 이제 주도 이제 나오는 결과였는데 최근 들어서 또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연령대가 점점 이제 높아지는 그 연령대에서도 맞습니다. 참여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별로 보게 되면 남녀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아무래도 여자가 좀 더 많네요. 많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컨텐츠를 또 주로 많이 또 접하게 되느냐 주로 이제 비디오라든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비디오 여성분들이 많이 봅니까? 좀 남성인 줄 알았는데 야동을 많이 보기 때문에 보는 거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오케이. 뭐 링크드인 같으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또 남성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에이지에서 18살부터 24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죠? 18에서 29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멘토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되게 놀란 게 1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이 페이스북을 안 했어요. 싸이월드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싸이 안 한대요. 그러면 걔들 말로 얘는 꼬지다고 다 페이스북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고생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보면 많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뭐 페이스북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인 뭘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소셜 네트워크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아까 관계 말씀하셨고 소통 이런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기업체에 적용할 건지 그것이 사실은 큰 이제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소셜의 어떤 점이 지금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소셜의 어떤 속성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 뭐 9억 명 있습니다. 페이스북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사람이 많고 많이 쓰다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셜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기업에 불만을 표시를 하는 용도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건을 이제 쓰기를 했는데 이 파급 효과도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좀 시나리오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잘한 사례, 잘못한 사례, 그다음에 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어떤 승객이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기타를 이제 수화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도착해 보니 자기 기타가 부셔져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기타가.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공항에 도착해서 그 비행사에다가 여러 번 이제 항의를 했지만 비행 회사에서는 전혀 이제 대처할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9개월이 지나서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하고 그다음에 저 고객은 열이 9개월 동안 나와 있어서 결국에는 이분? 맞습니다. 자기가 노래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열받은 감정을.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회수가 무려 1,100만 건이 넘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좋은 좋은 홍보를 1,100만 건 해도 모자를 파네. 네. 이렇게 안티적인 성향의 이제 동영상이 1,100만 건이 돌았으니. 그게 아메리칸 에어라인.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똑같이 물건이 부서진 사례가 있었고 유튜브로 네. 활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 뭐 S사의 모니터를 이제 배달하는 그 네. 페덱스의 그 배달원이 네.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냥 담장 너머로. 그랬더니 당연히 부서지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 이제 이래가지고 고객은 화가 나서 페덱스한테 이제 유튜브를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유튜브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다음 날 그 페덱스의 그 부사장님께서 직접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나는 우린 이렇게 대응했고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분이시군요. 맞습니다. 사과하는 표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표정이 좀 원래 그러신 것 같은데. 더 화난 표정 같은. 그래서 이것을 전화해보게 된 거. 일종의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외부에 알려질 때 뭐 제품을 잘못 배달했다라는 메시지가 네. 나온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했다라는 내용이 함께 그 기사에 났던 거죠.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도 대응을 잘했구나라는 네.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셜 이게 연결된 거에서는 이렇게 솔직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투명해지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예, 기업 예. 조직 내부도 이제 투명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리 뭐 내가 뭐 그 상사라고 아무리 뭐 해봤자 네. 점점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 맞습니다. 지금 말씀 거 들어보니까 솔직함이 되게 중요하겠다. 솔직하고 빠른 대처가 네네네.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이런 네. 이런 소셜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기업에 경영하신 분들이나 분들은 이것도 지금 이거 혹시 이거 들어와가지고 난장판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거 우려하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해봐라가 아니라 그런 네. 것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소셜 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다. 아까 페덱스처럼 뭔가 빠르게 결정하고 뭔가 액션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단순히 뭐 고객의 목소리만 듣는 네. 커스터머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업이 전체가 이런 그 소셜 미디어에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소셜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해도 네네. 이런 기술적인 면들을 잘 대응해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잘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소셜 플랫폼이라는 그 핵심 가운데를 두고 이제 전략을 잡아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세 가지가 네. 이렇게 잘 된다면은 네. 사실 우리 기업하는 사람, 직장인들, 월급쟁이들, 뭐 직장인 할 때 직장인들 애환이 있잖아요. 원래병이 있는 것도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원래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소셜 미디어가 잘 기업에 적용이 된다면 네. 우리 기업 문화가 네. 앞으로 되게 좋아진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그럼요.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당연하죠. 저희는 지금 이제 네. IBM 같은 경우는 이미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린 소셜 미디어와 같은 도구들을 네. 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이제 좀 구체적인 결과가 보이는 시점이 바로 이제 전년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가 드러나고 있고 실제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밑에 네. 일반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원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본인들의 이 액션들, 그러니까 활동들을 네. 거기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투명하게 밝히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예, 문화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직접 있습니다. 어떤 네. 그 조직에 네. IBM도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예. 조직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네. 해보시니까 문화가 바뀌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까? 아, 어때요? 그럼요. 일단은 일하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게 네. 제가 한국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네. 필요한 게 있어서 주변을 찾았는데 제 네트워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소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다 보니 미국에 있는 IBM 사람 또는 영국에 있는 사람 또는 네네. 프랑스에 있는 사람 이런 쪽까지도 제가 네트워크가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그 사람하고 연락해서 네. 원하는 걸 얻는다거나 아니면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같이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근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원래병이 없어졌어요? 질문은 그거였는데 사실은. 저는 원래 원료병이 원래 없어요. 없었어. 그거 아부 같다, 이거. 원래병이 없어졌어요? 원료병이 저는 뭔지 모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방송용 멘트 같다.
자, 이제 소셜 근데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이랬는데 예, 예.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소셜 비즈니스란 말이 나오는데 예. 이건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IBM에서 만든 저희가 이제 화두를 화두. 삼아서 옛날에 이제 스마트 플래닛처럼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밑에 이제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가 메인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PC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는 결국은 그 당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분리되는 네네. 우리 CS라고 불리우는 환경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이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웹상에다가 저희가 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옮겨서 심었던 네네. 그런 단계였고요. 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소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웹 공간상에서 결국 중심에 누가 있느냐? 네. 사람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사람. 이제 소셜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제 화두를 던지고 이제 이 비즈니스 이후에 IBM이 또 새로운 이제 소셜 비즈니스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제5의 물결이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중심을 놓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소셜 비즈니스라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예. 좀 이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이거 관련된 기반이 되는 뭔가 전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예. 원칙이랄까 뭐 이런 예. 것들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아까 제가 사람을 이제 중심에 놓고 본다라고 했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소셜을 말씀드릴 때 네트워킹 관계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 소셜 비즈니스 역시 이 사람들의 관계성,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해서 네. 결국은 이것이 기업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네. 그 산출물로서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를 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고 그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까 네. 투명성, 네. 개방과 투명성이라고 제가 중간에 번역을 좀 해놨고요. 트랜스페어런시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네트워킹이면은 결국 관계성을 맺는 거기 때문에 네. 참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인게이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네. 부분들. 그래서 님블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세 개의 키워드를 잡아서 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소셜 비즈니스의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님블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네요. 저도 처음에 저거 보고 저걸 어려운 어떻게 단어다. 한글로 해석을 네네. 할 것이냐 네. 라고 했을 때 좀 어려웠는데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IBM 내에서 또 소셜 에반젤리스트가 월드와이드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이 위쪽에 임원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를 소셜 네.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퍼뜨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듣다 보니 저 님블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어떤 때 님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페스트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페스트하고 뭐 좀 래피드라는 래피드? 용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 단어로 어떻게 단어 하나 알겠습니다. 배우는 것도. 아, 자, 그러면 그 우리가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도요. 예, 예. 이제 소셜 비즈니스라고 하셨는데 네. 예. 소셜 미디어도 뭐 개방 투명적인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참여도 하고 뭐 신속한 뭐 예. 있는데 그럼 소셜 미디어와 소셜 비즈니스를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예, 예.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소셜 미디어랑 소셜 비즈니스가 사실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딱 나눠지진 않아요. 네네. 어차피 영역이라는 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소셜 CRM이나 소셜 커머스나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해나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셜 미디어가 이제 좀 더 포커싱을 하는 부분은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기업의 대고객을 어떤 접점으로 네네. 해서 주로 서비스하는 네. 영역에서 많이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일방적인 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물론 이제 부분들이- 인터랙션 받지만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 도구들이 많이 네네. 발전하면서 양방향으로 많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소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끌어갈 때는 앞에 거를 포함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기업의 이제 조직 구조, 조직의 어떤 네.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 HR의 측면도 다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플러스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제 끌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셜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하고 예.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뭐 맞습니다. 이런 거를 예. 초점 맞춘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그
뭐 물론 이제 IBM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소셜 비즈니스 적용하고 있지만 예. 아직 우리나라는 적용하지 않는 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뭐 해외도 아직은 해외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많이 시장이 아직 남아 네, 있고요. 이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IBM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고요. 음. 그 2012년도에 소셜 비즈니스 시장 물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네. 월드와이드로 다 포함해서 봤을 때 73빌리언 달러면 한국 돈으로도 원빌런이 엄청나죠. 10억 정도니까 10조 원, 10억 정도. 10억인가요? 원 밀리언이 아니, 10억. 그 원빌런 원빌리언. 10억이고, 네. 그러면 원빌런이 1조인가요? 1조, 10조인가요? 10조, 10조 아닙니까? 10조. 10조. 네, 10조. 네. 엄청나게 그렇죠? 큰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 마찬가지 아래쪽에 인프라 땅부터 시작해서 IT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영역 그리고 이제 앞쪽에 솔루션 영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는 그런 네.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고 마찬가지 국내도 역시 해외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앞으로 또 시장성을 크게 또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IBM 같은 경우는 해외에 예. 이제 실제 이런 것이 이제 뭐 구현된 예. 회사들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액세스가 가능하실 거니까 예. 그런 걸 분석한 그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예. 보면서 얘기 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향후에 이제 전망으로서 시장을 바라봤던 부분이고 기존에 저희가 IBM에서 이제 한 2년간, 3년간 네. 이제 고객분들을 많이 이제 소셜 비즈니스로 이제 이끌어 왔었고 거기에 이제 100여 군데가 넘는 고객사가 있고요. 네. 그 고객사의 비즈니스 시나리오 케이스를 쭉 한번 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 가지 이제 아이템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워크포스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 중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커스터머 서포트 또는 커스터머 케어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프로덕트 서비스 R&D 쪽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크게는 저희가 보통 처음 이제 소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대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부분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대외 서비스, 대고객 서비스. 그래서 첫 번째 워크포스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이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인터널의 직원들의 네. 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기업의 대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고객들의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또는 로열티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네. 생각보다 많은 좀 포션을 차지해서 저희가 저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 저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R&D라고 표시를 했지만 결국은 시장에다가 기업의 어떤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이렇게 적시에 또는 적합하게 고객들이 찾는 네. 그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돕는 거고 그걸 위해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 하거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신속하게 하거나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해서 하나를 또 크게 저희가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란 것은 사실 그것이 제품이건 서비스건 뭔가 팔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 맞습니다.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수익이 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소셜을 이용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 대외 어떤 고객들에 대한 어떤 연결지성, 뭐 집단지성 예, 그런 네. 의미겠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여기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들으면서 이거를 그러면 그 우리 회사에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 어떤 이게 세 가지 큰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걸 할 때 이걸 순서대로 뭐 하나하나 내부 먼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 세 가지를 빅뱅 형식으로 한 번에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물론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 세 가지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나누게 된 기준 자체가 어떤 순서를 가지진 않아요. 네네. 그 기업의 어떤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커스터머 케어 쪽에 대표적인 예로 드는 이제 고객사가 하나 있는데 SXC 헬스 케어 쪽 관련 업체예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 쪽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중소기업에서 시장의 어떤 경쟁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보니 그 기업들과 자사의 어떤 그 차별화된 어떤 부분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이제 나온 대표적인 필요성을 커스터머 케어 쪽으로 일단 포커싱을 네네.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기업의 어떤 그 생존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차별화된 포인트를 커스터머 케어에 두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소셜 비즈니스를 도입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떤 단계별로 아. 가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네.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처럼 물량적인 광고 공세를 펼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적용하는 게 네. 맞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하는 게 제일 사실 이거 듣고 나서 이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이제 결국 이거 적용의 문제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ERP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 처음에 그 뭐 PI에서 PI 예, 부서가 예. 먼저 만들어지고 TFT처럼 예. 한 다음에 나중에 뭐 도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뭐 1, 2년 걸리잖아요. 더 걸릴 때도 있고. 네. 그럼 이런 이제 그 기업에서 사실 이런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 생뚱맞은 건데 이런 것을 기업에서 적용할 때 소셜 비즈니스를 적용할 때 어떤 절차를 할까? 방법은 예, 예.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 네. 전혀 우리 그 사전 논의 없는 거 마구마구 제가 지금 당황하는 모습이 혹시 이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소셜이에요. 네. 예. 네.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IBM이 이 소셜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전년도 그 전년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만나서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서 보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아직 이 소셜하고는 회사 이 문화가 안 맞다. 또는 이제 소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PI 정도의 어떤 뭐 그런 과정을 네네. 먼저 해야 되지 않냐부터 그리고 빅뱅으로 갈 거냐, 조그맣게 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전년도에는 그런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거는 IBM에서 어프로치를 한 방식이 있어요. IBM도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그렇죠. 한 7만, 8만 지금 이 정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 소셜을 하는데 시간이 뭐 1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계속 한 3년, 4년, 5년 해보니까 계속 해오고 있는 과정이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크게 키워가고 네. 그리고 기업의 어떤 문화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소위 이제 전달 교육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에반젤리스트라고 표현했던 부분들 이런 조직 구조부터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걸 위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네네. 전파하는 사람들 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워크샵 형태로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우린 이거 어떻게 도입하지? 아. 그런 거에 궁금해하실 때 이제 사전에 컨설팅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워크샵을 통해서 정말 이 고객사에서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네. 것들을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김가영님이 아까 네. 소셜 이벤젤리스트라는 거 네, 이게 맞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거네요. 본인이 붙인 게 아니라 그런 롤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면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이걸 한다면은 ERP 같은 경우도 전사적인 거고 네. 이 소셜 비즈니스가 기업에 적용된다면 이것도 전사적인 건데 네. ERP 같은 경우는 탑다운 어프로치잖아요. 그죠? 네. 예, 탑이 예. 결정을 안 하면 ERP는 절대로 도입도 안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소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지 탑다운 일단은 소셜이라는 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탑다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 바텀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초반에는 이렇게 그 증가세가 이렇게 무디더라도 네네. 내 친구가 누군가 먼저 시작했다 하고 한 번 더 써봤더니 괜찮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이제 네.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도 중요하지만 네. 바텀업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은 탑다운을 하겠지만 실제로 절차는 정확한 이제 바텀업이 표현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것이 이제 적용된다면 예. 문화도 바뀌면 막 그럴 것 같은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이 도입되기 전에 그러면 어떤 그 일처리 방식이라든지 어떤 건지 그거 한번 네.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뭐 as is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많이 쓰지 않고 한 2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네. 혹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메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 화면을 보면 네. 첨부 파일이 한 20개가 달려 있고요. 참 그 용량도 한 몇십 메가가 되는 파일입니다. 네. 근데 야.
이런 파일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근데 한번 네. 더 나쁜 사람은 네.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냥 땡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모든 첨부 파일을 다시 보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웃으시는데 사실은 이게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문제고요. 회사에서는 대부분 메일 용량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메일 한두 번 받게 되면 일을 못 해요. 메일이 안 와요. 저는요, 저희 우리 직원들한테도요, 네. 첨부 파일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첨부 파일 한 개도 싫어요, 이제. 한 개도 싫어. 왜냐면 스마트폰에서 보는데, 맞습니다. 첨부 파일 또 클릭해야 되고, 어떤 때는 안 맞습니다. 되기도 하고. 예. 네, 맞습니다. 그냥 글자만 보내라. 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 보면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메일의 첨부 파일보다 한번 위키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해서 제가 하나의 뭐 대안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나 이메일 버리고 위키를 써야겠다. 이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기업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이제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회사가 다 다릅니다. 뭐 100개 회사가 있다면 100개의 회사가 다 다르고요. 뭐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또 틀리고 또 뭐 ROI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도 고객분도 계시지만 네. 일단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네. 좀 기다려보는 고객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다양한 그 고객사, 다양한 회사에서 이런 소셜을 이렇게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을 관점을 둬야 되냐면 뭐 요번에 우리 페이스북 기능 하나 회사에서 도입했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사적으로 뭔가 우리한테 맞는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쉽게. 네, 맞습니다. 쉽게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뭐 아까 ERP 말씀하셨는데 ERP하고도 연동이 잘 되고 HR하고도 연동이 잘 되고 뭐 다른 뭐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가져가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이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이제 변화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구성원 입장에서는 예. 변화 관리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소셜 비즈니스가 적용이 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공기 같은 네? 어, 공기 같은 소셜 비즈니스가 정말로 우리가 아. 동시에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딱 드네요 지금. 항상 감탄사를 날리게 만드시는 멘트를 하십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 IBM에서 뭔가 대안이 네. 네,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구호가 아니라 예. 뭔가 플랫폼도 있으시니까 네.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어떤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서는 요구하는 기능들이 다 다르고, 또 뭐, 필요하는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마이크로 블로깅이 뭐, 소셜이다. 네. 뭐, 아니면 블로그 좀 했다고 소셜이 아니고, 기업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네. 취사 선택해서 몇 개만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이러한 또 그 소셜 플랫폼의 뭐 블로그, 커뮤니티 파일, 포럼 이런 기능들 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 쌓이는 소셜 데이터, 데이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데이터들이 또 다른데 잘 쓸 수 있도록 아. 어딘가에 또 잘 정리되어 있는 아. 그런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방법론까지도 이 그 플랫폼의 하나의 필수 요건이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을 이런 기능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기능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음.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흐름 면에서.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려면 네. 데이터의 흐름이 잘 흘러가고 그런 것들 누구나 쉽고 항상 그것이 액세스가 되는 예.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네. 그러려면은 뭔가 어떤 그 원칙이나 방법론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세 가지가 네. 이 세 가지가 커다란 어떤 하나의 뭐 원칙이고 네.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세 가지를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할 때도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신입사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옆에 부서에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바로 맞아요. 확인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지만이 업무 환경에서 어떤 업무 환경에서든지 잘 그 일을 업무를 하는데 효과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파트 1, 파트 2라고 해서 나눴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파트 1에서는 첫 번째 그 네. 모든 그 관련 내용은 한 곳에서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용어로는 요즘에 액티비티 스트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용어인데 이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뭐 그 파일 날리지 매니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네.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뭐 주간 보고 업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 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네. 페이스북에 로그인했을 때 뉴스피드에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처럼 내가 내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 A부터 Z까지 어,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뭐 내가 이 페이지 들어가서 저 페이지 들어가서 뭐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이 페이지만 보면 나 오늘 할 일 다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 왼쪽 편 첫 화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첫 화면이지만 마지막 화면이 되겠죠. 여기서 모든가 이제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관련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 세 가지 뭐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 이제 맨 밑에 길쭉하게 나온 박스를 보시면 네네. 모든 항목들을 이제 구분해서 보는 화면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더 빠를 어, 거예요. 그럼요. 예, 한 번도 예. 페이스북 안 해본 분들은 이게 뭔가 좀 하시겠지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하루 종일 문서하고 씨름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실 상관없는데 뭐 처음부터까지 제가 혼자 하는 일은 없거든요. 누군가에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되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내가 그 사람 네트워크를 맺어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네. 있어야 되고요. 네네. 트위터처럼 그 사람은 나를 몰라도 그 사람이 뭐 뭘 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팔로잉 팔로워처럼 그러한 방식도 이게 사람들 간에 제공이 돼야 된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네.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너무 회식 문화만 고집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네. 사실 이렇게 하면 더 회식할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상사에 대해서 옆에 부서 사람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메일 그하고 연상이 되네요. 또 맞습니다. 네, 뭐 이때까지 한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첨부 파일은 어떻게 할 거냐? 첨부 파일 여는데 전용 뷰어를 따로 여는 게 아니고 네. 뭐 동영상 플레이어를 따로 여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아, 그 화면 내에서 플레이되고 그 화면 내에서 에디팅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업무 리스트 그다음에 내 친구가 아니고 동료 그다음에 내 컨텐츠 첨부 파일까지도 하나의 화면에서 네.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 제약이 있죠. 그 뭐 한 줄에다가 모든 그 컨텐츠를 표시하면 또 굉장히 복잡하고 UI적으로도 UX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조금 다른 뷰 한 화면에 들어가지만 조금 네. 다른 뷰로서도 네네. 내가 컨텐츠를 보고 읽고 쓰고 댓글 다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야 된다. 네. 네, 라는 점이 좀 중요하게 사실 요즘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나 네. 다음에서 그 카페, 네. 카페에서 하던 여러 모임들이 네. 많이 요즘 이제 페이스북으로 많이 오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이유가 보면 그 카페는 그 게시판이잖아요. 사실 그 UI라든지 UX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람들한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네. 페이스북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런 그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도 네.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는 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나 이런 소셜하고 네. 유사해야지만 네. 많이 쓸 것 같고 이걸 만약에 게시판을 생각해 보세요. 어, 뭐 사진도 없고 네. 이래버리면 잘 안 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기능이더라도 네. 그죠? 참 그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용자 맞습니다. UX 같은 것도. 기존에는 게시판들 많이 썼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찾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100개의 네. 게시판이 있다고 하면 다 열어봐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네, 네. 네, 그런 거 너무 싫더라고요. 네. 네, 아까 또 이메일 받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메일 쓸 때도 똑같습니다. 네네. 뭐 이제 내가 누구한테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뭐 이메일 클라이언트, 우린 IBM용으로 말하면 노츠, 뭐 네네. 아웃룩, 익스프레스 이런 걸 열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네. 이렇게 그 단지 뭐 팝업창 같은 개념으로 거기에 메시지 적고 성파일 넣고 내가 보낼 사람 그냥 클릭해서 정하고 보내면 그게 끝입니다.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손쉽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뭐 기능적으로 계속 뭐 말씀드릴까요? 뭐 이건 네네. 커멘트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네네. 뭐. 예. 우리가 딱 보면 또 네. 이해가 더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모두 더 똑똑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또 업무 목록 같은 것들도 이제 아, 제가 해야 될 중요하죠. 것들이. 네. 이거 빠뜨리면 많이 혼납니다. 그렇죠. 자,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뭐야 블럭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원할 땐 끊고 싶을 땐 확실히 끊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 몰라야 되죠. 그렇죠. 아니 이거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IT 쪽도 하지만 이제 청소년 멘토링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다양한 멘토들, 그러니까 직원이 아닌 사람들하고 네. 많이 제가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맨날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네.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너무 공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어. 왜냐면 그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나 예.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잘 활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이제 협업의 예. 관점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그 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너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네네네. 중간에 그 아, 미리 논의했던 퀴즈 네네. 부분이 아, 그냥 지나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 진행까지 하시네요. 이제는 뭐 이분께서 방송 진행까지 하시네. 네. 너무 지나면. 네네. 네. 자, 이 퀴즈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첫 말씀해 번째 퀴즈는 이건데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IBM에서 소셜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네. IBM이 소셜 비즈니스 전략으로 키워드 3개를 저희가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여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첫 번째 님블, 두 번째 스피드, 그리고 세 번째 인게이징,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이 4가지 중에 전략이 아닌 것 네. 하나를 찍어서 답을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쪽지로 어렵네요. 보내주시면 지금 제일 먼저 한 분한테 저희가 USB 메모리 드리겠습니다. 네. 좀 힌트를 주실 수 없나요? 답이 올라오는 거를 일단 본 다음에, 봐가면서 네. 그런가요? 맞힐 것 같은데. 네. 야. 네. 오. 자, 지금 제일 먼저 여러분 그만 쓰십시오. 정답 나왔습니다. 그만 쓰십시오. 지금 신상엽님 제일 먼저 썼지만 틀렸습니다. 그죠? 아깝습니다. 네. 이상걸님 2번. 2번. 맞죠? 예, 네. 맞습니다. 2번이 스피드입니다. 네. 아까 여러분들 보면은 네, 2번이죠. 스피드였죠. 네. 이상걸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보시면 뭐 드릴 거 USB 메모리, 16기가 예. USB 메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올려주셨네요. 네, 이상걸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따가 또 퀴즈 이따가 또 나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아까 얘기 좀 들어가죠. 협업 쪽 한번. 예. 네. 좀 전에 이제 이야기는 주로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 정보를 이제 확인하고 다루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팀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영역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도 조사기관의 결과를 보게 되면 향후 이제 2015년까지 네. 기업의 업무의 어떤 문화에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어떤 영역으로 팀 컬래버레이션을 많이 꼽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IBM에서 소셜 플랫폼으로 IBM 커넥션즈라는 이제 솔루션을 소개를 하면서도 보면 이제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그 팀원들의 어떤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또 공유를 하는 네. 그런 업무의 문화를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까 IBM 커넥션즈의 소셜 도구들을 한 10여 가지 정도를 쭉 한번 네네. 나열을 했었고, 뭐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하나의 어떤 이 가상의 공간인 커뮤니티 속에서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부 다 활용이 되는 네.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 통합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어떤 그 명칭 네. 이름부터 목록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또 커뮤니티에 속해졌을 때 알림으로 당신은 어느 커뮤니티에 또 속해져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마찬가지 자신의 그 액티비티 아까 데이터들을 많이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 소셜의 어떤 미디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무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어떤 거에 댓글을 많이 달고 하는 이런 걸 분석해서 당신한테는 이런 커뮤니티가 적합해 보입니다라고 추천도 해드리- 추천도 하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액티비티 스트림이다 나오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네. 다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또 찾아가고자 하는 커뮤니티 보통
회사에서 이러한 커뮤니티를 기업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람당 뭐 적게는 20가지, 많게는 뭐 100여 가지까지도 사실 커뮤니티에 가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또 이렇게 사용하는 그 커뮤니티가 자주 쓰는 커뮤니티가 있고 네. 조금 정보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커뮤니티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속에서 제가 최근에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들을 미리 이렇게 띄워놓고 네. 그걸 좀 찾아가는 어떤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저 궁금한 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은 일단 조직이 뭐 구매부서, 판매부서 뭐 다 이렇게 조직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서가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면- 그거는 네. 기업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네.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고 기존에도 저희가 커뮤니티라는 거를 기업의 어떤 정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은 반드시 우리 부서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그거를 네. 약간 좀 정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간으로 할당을 해주고 음. 그거와 또 별도로 좀 자율스럽게 만들어지는 네. 커뮤니티 네. 그리고 업무의 어떤 그 태스크 포스 같은 어떤 TFT 형태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그래서 성격은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걸 다 이제 뒷받침할 수 그럼 있는. 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은 그 기업의 구성원들은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것도 뭐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에서는 사실은 네. 오픈시켜 놓고 누구나가 참여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네. 요게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면 네. 거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BM은 좀 어떻게 이 커뮤니티가 IBM은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많이들 가입이 돼. 그럼요. 어떤 예서 제가 감을 잡기 위해서 김 과장님은 커뮤니티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이 돼 있나요?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요. 네. 그 IT 팀에서 네.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Q&A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아. 질문들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그 팀에서 커뮤니티 네.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아. 그 뭐 네이버 지식인처럼 아. 그 포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네. 근데 그 포럼에 이제 모든 질문들을 하고 답변 얻고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커뮤니티 안에 자료 올려놓고 여기 커뮤니티에 같이 활동하면서 정보도 얻고 뭐 새로 나온 뭐 베타 테스트 있다라고 하면 제가 손들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남들보다 빨리 네. 얼리 어댑터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 뭔가 뭐 과장, 차장 뭐 직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조직이죠. 네, 맞습니다. 방장도 있는 겁니까? 뭐 방장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특별 권한을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뭐 하기 싫어하는 방장 특별 권한은 별로 안 가지고 하고 싶어. 근데 IBM 같은 경우는 네. 글로벌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 그 다른 나라 사람도 같이 하는 겁니까? 네, 코리아 그렇습니다. 따로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한국 내에서 이제 저희가 가입해서 쓰고 있는 커뮤니티고 또 다른 이제 커뮤니티 성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 퍼시픽, AP 쪽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네. 이런 커뮤니티 또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키워서 월드와이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커뮤니티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럼 요거는 살짝 조금 이제 이 위에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저를 그냥 그 커뮤니티에 가입시켜서 노티피케이션을 던져줘요. 네, 네. 너는 요 커뮤니티의 일원이다라고 해서 가입시켜서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뭐 필요한 정보나 네. 또는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맺거나 이런 일들을 같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 번개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아니 보통 커뮤니티가 번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보통 반대로 가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그래요? 뭐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게시판 이런 것들 운영이 되다가 이게 이런 저희 그럴 것 커넥션즈의 같아요. 커뮤니티로 네, 다 네.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은 그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네. 일을 함에 있어서 매번 그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야 뭐 창의성도 나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건 되게 좋은. 맞습니다. 네. 좋은 지적. 네, 또 감탄사를 한번 네. 두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스트림 같은 것도 예. 이제 예를 들어 다 이제 여기 그 예, 이제 거죠. 커뮤니티 안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아마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이제 어떤 활동들에 대한 일정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쉽게 공유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3장 정도가 결국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천천히 그냥 네네. 세 번째 장까지 가시면 네네. 되는데요.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생성하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게 기업에 적용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네. 저희가 이제 결국은 IT에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어떤 조직이다 보니 그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이제 기능들, 항상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신기능들로 이제 많이 좀 원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어떤 프로세스를 사실 좀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프로세스에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딱 정해진 사람들만 네. 하는 거죠. 그 조직만.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저 보고 계시는 저런 아이디어 블로그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자, 넥스트 버전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 이런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게 투표한 어떤 그 수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항목에 대해서 뭐 한 1000명 정도 또는 네. 10,000명 정도가 어. 이걸 하게 되면 이걸 네. 자동으로 유피처가 되는 프로세스를 태우자라고 하면 자동으로 저게 하나의 어떤 활동으로 변환되어서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저희 IBM 내부뿐만 아니라 저 기능을 이렇게 이 퍼블릭으로도 네. 오픈시켜 놓고 아. 아이디어 잼이라는 형태로 해서 퍼블릭으로도 오픈시켜 놓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네.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진짜 사실 그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충성도도 생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사실 요즘은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또 하지만 그런 것을 뭐 글로벌 기업들의 일부분은 C&D라고도 하더라고요. 커넥트 앤 디벨롭먼트. 네. 사실 그런 거 맥락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뭐 미디어 미디어 갤러리 갤러리. 쪽까지도 다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기업에서 또 이러한 소셜 활동들 또는 소셜 미디어 기반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컬래버레이션을 하게 되면 또 많이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결국은 관리 측면 네. 또는 뭐 오디팅이나 트래킹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흘러다니는 내용들이 과연 적합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또는 적합하게 퍼지고 있는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기업이다 보니 뭔가 꼭 손을 좀 대고 싶어 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조정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썼고요. 또 당연히 또 대시보드 형태로 다 예, 통계 예. 결과가 그래서 나와야 추이나 되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팀별로 그러니까 팀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하다 보니 또 중요한 게 아까 메일로 첨부시켜서 보내는 맞아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중앙에다가 파일 업로드 시켜서 공유하고 하는 부분들. 예, 그러고 이게 화면이라서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은 네. 오른쪽 편 화면 보시면 네. 그 add files라고 되어져 있고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예. 네네. add files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기 내용이 결국 뭐냐면 저희가 기존의 어떤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공간에다가 파일을 물리적으로 올려놓고 이거를 여러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실제로 그 파일의 어떤 그 데이터가 결국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소셜의 어떤 미디어를 기반으로 파일 공유를 하게 되면 파일 데이터는 실제 한 곳에 그냥 자기 개인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옆에 사람의 파일을 로케이션의 어떤 위치 정보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정보가 괜찮은 파일이네. 그러면 나의 어디 폴더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위치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 위치 정보만 네네. 가지고 저 사람 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거의 폴더 안에는 파일이 무지 많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회사가 저한테 뭐 1기가, 10기가, 뭐 몇십 기가 이렇게 공간을 무제한 줄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올려서 관리하는 파일이 있고 물리적으로 그거 외에 다른 사람의 파일들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좋은 자료를 찾으면 제 폴더에다 이렇게 등록을 네네. 시켜놔요. 네. 물론 이제 오픈된 것만. 네네.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좀 찾아가기도 편하고 제 파일이 아니더라도 관리하기도 쉬워지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디바이스가 내가 다양한 디바이스 쓰더라도 예, 예. 링크니까 예, 또 맞습니다. 밟아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원칙이랄까 업무 전후 맥락을 맡은 저 멘트 저희 그 팀원 분이 같이 작업하면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전후 맥락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저게 이제 컨텍스처 뭐 컬래버레이션 아니면 컨텍스처라는 용어로
최근 들어서 많은 이 기업들이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행간의 어떤 그 의미를 파악한다? 아니면 어떤 구문으로서 네. 파악하고 접근한다라는 뜻인데 저걸 이제 이제 좀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적합한 말이 사실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전후 맥락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런 이제 컨텍스처럴 컬래버레이션 측면에서 소셜의 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게 근데 네. 이 플랫폼이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이 전후 맥락을 하려면 예. 뭔가 이게 분석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스마트한 분석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면서 레커멘데이션 추천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피플, 사람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문서나 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 플랫폼 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개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생성이나 업데이트나 접촉이나 또는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또는 적합한 네. 사람, 네. 필요한 정보, 필요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추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컨택하거나 접속하게 되는, 커넥트하게 될 때 네. 과연 어떤 패스를 갖춰서 가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커넥트를 할 거냐. 근데 저 부분 항상 설명드릴 때 예로 드는 게 그거죠. 이게 참 동서양이 똑같더라는 거. 결국 누군가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부탁을 하게 되면 좀 더 잘 들어주는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에 누구누군데 이것 좀 알려달라? 응답이 잘 없어요. 네, 네. 근데 저렇게 이제 찾아가서 중간에 이제 있는 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좀 전문가인데 부탁해가지고 정보 좀 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좀 요청을 드리면 네. 답이 좀 빨리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요 자꾸 눌러줘야 돼요. 어. 술은 못 사더라도 이런 문화에서 그죠? 좋아요 눌러주면 그래도 맞습니다. 얘 네. 계속 내 좋아요 눌러주다니까 이메일 오면 잘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못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 관계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되면 그 진짜 뭔가 조직 내에서 네. 뭐 이렇게 사바사바 잘 못하더라도 음. 그 사람이 이제 아. 본질이 괜찮은 사람은 이제 뭔가 알려지고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직 문화가 뭔가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사내 정치 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승진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정말 이렇게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 투명하게 된다면 진짜 어떤 사람이 말 주변 별로 없지만 네. 업무는 잘하고 성실하다면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인정도 받고. 네네. 뭐 공정사회 하는데 뭐 네. 정의사회까지 안 갔지만 그래도 네, 바람직한 형태로 갈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물론 이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게 내 사생활 노출되는 거 아니야? 아, 아까 액티비티 스트리밍 같은 거죠. 맞습니다. 내 행동이 근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좋은 거 아닌가. 뭐 이건 뭐 당연하게 이제 여러 가지 예. 엔스크린처럼 다양한 디바이스를 할 수 있겠고. 네. 디바이스 쪽 이야기가 계속 그 뒤에도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요즘 뭐 모든 디바이스 할 때는 거의 뭐 디폴트니까. 이거 없으면 네. 활성화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더 강조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업무용으로 쓰이다 보니 네. 물론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신속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중요할 거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데스크탑에서 네. 많이 접하는 이제 탐색기에서 마저도 바로 연결되어져서 필요한 파일들이나 필요한 정보들을 또 소셜 플랫폼에 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시간이 예. 빨리 우리가 Q&A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예. 좀 사례 한두 가지 정도 예. 실제 이런 시나리오 형태로 해가지고 네. 사례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럼 이해도 빠를 거고 네. 바로 Q&A 시간 갖도록 하죠.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대학교 사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뭐 이메일 안 쓰고 페이스북 많이 쓰는 것처럼 네네. 이제 가장 이 소셜 소프트웨어 가장 적용되기 쉬운 분야가 대학교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소셜이 대학교에 들어왔더니 뭐가 좋아졌다 이런 내용을 사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5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훅훅훅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데모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대학교의 홈페이지처럼 네네. 이 페이지 교수님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 교수님 밑에는 제자들이 몇 분 계시고 이 교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또 뭐 무슨 교육을 하고 계시고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를 맺었다라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팔로잉 하면 교수님이 숙제 내주시는 거 하나도 안 빠져먹고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험 있다라는 거 모른 채 못 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와 학생들이 학생 관리가 편해지겠네요. 아유, 뭐 학생들도 편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여기서는 그 간단하게 학생들이 교수님 팔로잉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식인처럼 네. 그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질문 올린 거 이제 교수님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포럼이 그 커뮤니티에 안에 가입이 돼서 네.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학생이 오는 그 질문하는 것들을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이제 가능하고요. 네. 뭐 굳이 뭐 이제 뭐 빨만 올려놓냐 그게 아니고요. 요즘 뭐 오픈 그 강의가 많이 활성화돼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동영상들을 많이 제작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 굳이 뭐 딴 사이트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그 같이 활동하는 네.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같이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학생들과 근데 학생들 간에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하는 것도 프로젝트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그렇지만 한두 명 열심히 하고 뭐 나머지는 그냥 놓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은데 그렇지 못하도록 이제 그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툴처럼 네. 그 저희는 활동이라고 표시하는데요. 프로젝트 그 관리 툴이 들어가 있어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학부생 말고 이제 그 대학원생, 박사과정 분들은 조금 틀려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알릴 방법이 없죠. 자기가 개인 프로파일 뭐 운영해서 페이스북 운영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이 사람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고 또는 이 사람이 논문 쓴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허브로서 관리해주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하면 네. 학생 입장으로서도 그 대학원생 입장으로서도 또는 이 인력을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윈윈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컨텐츠 전문 분야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도 퍼뜨릴 수 있도록 네. 그 가운데 허브를 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대학이 마련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휴식 연재가 있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네, 계세요.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교수님들하고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 교수님들에게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서 뭐 온라인 그 웹 컨퍼런스를 활용한다던가 네. 아니면 문서 이제 공동 저작 툴을 활용한다던가 하는 부분도 대학을 위해서 이제 소셜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야, 이거 게으른 교수 되게 싫어한다. 악몽이겠다, 악몽. 아, 그런 부작용도. 안 돼, 안 돼요. 네. 이건 정말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자기 발전 계속 해야지만 학생들이 진짜 아는 거지.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우리 같은 지금 기업하고 너무나 단절돼 있잖아요. 그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라도 자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마다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뭐, 이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이제 문제가 그 회사에서 요구사항들을 많이 받는데 이게 누가 적합한지를 사실 알지가 못해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원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데 아까 소셜 데이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소셜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에서 레포팅 쓰고 연구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쌓이면 이것도 분석이 되고 이 분석된 결과가 취업지원센터에 뭔가 이렇게 다 가지는 않더라도 분석된 결과만 전달하고 하면 회사에서는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누가 적합한지를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그 기업과 학생 간에 연결을 또 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 학생들만 이 학교 소셜 페이지에 활동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이 소셜 페이지에 들어와서 대학교의 네. 소셜 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네트워크 맺은 학생과 좋네.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 이 학생은 뭘 하는지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뭐 프로젝트가 있고 인재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알리는 기회가 되는 것도 소셜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사례가 보면 이제 금융기관인데요. 네. 예, 여기도 이제 저희가 금융기관을 위해서 소셜이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 이제 그 데모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네네. 데모 그 화면 캡처를 제가 몇 가지를 떠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무래도 그 인터넷 뭐 주로 하는 금융기관은 고객 확보가 가장 첫 번째죠. 근데 네네. 무작정 가입하세요 하면서 EDM 보내고 선물 주고 사실 이건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에서 네.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네. 해놓고 회사의 전문가와 채팅할 기회를 주고 아. 뭔가 금융 정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을 전문가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음. 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 페이지에 가입하고 이제 그런 조건을 든다라고 하면 네. 누구든지 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자기 정보를 줄 수 있는 음.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정보만 나타나 있어. 그러면 아무렇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콘텐츠를 네. 제공해 주는데 광고만 해주면 또 의미가 없죠. 음.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추천해 주거나 네. 아니면 어떤 분야에 또 다른 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줘서 네트워크를 맺게 한다거나 또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든다거나 또 컨텐츠가 뭐 회사 홈페이지에 내 있으면 사실은 우물안에 있는 고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컨텐츠들이 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블로그 이런 데 하고 채널로서 이렇게 연동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제공을 해서 컨텐츠의 허브 역할, 네.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선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고객 만족도가 없다라고 하면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존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맺게끔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계속 활동해서 원하는 정보를 계속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 결과는 고객 만족도 증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련해주기 위해서 뭐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으로 해서 알림을 준다거나 뭐 네. 신상품이 나왔다는 알림을 준다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종의 목적이 되겠죠. 영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그 광고를 해준다라고 하면 네네. 고객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거부감 없이 당연히 그 광고를 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뭐 금융 사이트에서 소셜을 활용하는 방법 정도를 아마 좀 말씀드렸습니다. 김관영 보니까 이게 소셜 이벤저리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만드신 거죠. 네,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업 업종마다 네, 다 그걸 볼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소셜화 시킬까? 네. 그런 거를 계속 거의 직업병처럼 그렇게 될 것 네, 같아요. 꿈에서도 그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오늘은 설문조사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맨 위에 여러분들 보면 파일 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쪽지 버튼 위에 보면 링크라고 있거든요. 링크스 요거 누르면요. 서베이라고 있습니다. 서베이 누르시면 거기 HT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웹 화면이 뜰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요거 해주시면서 Q&A 시간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또 퀴즈 하나 있었죠? 퀴즈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퀴즈인지. 네. 자, 두 번째 퀴즈. 네. 이번 거는 네. 아마 빨리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쭉 읽어보고 바로 답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신조어 퀴즈고요. 이제 TGIF에서 이제 트위터, 네. 그다음 구글, 네. 그다음 하나 건너뛰고 아이가 페이스북. 뭐냐? 아이가 뭐냐? 아이가 뭐냐? 네, 라는 네. 겁니다. 네, 이거 너무 쉽다. 물음표 3개. 네. 땡땡땡. 어? 자, 이제 그런가요? 자, 볼까요? 벌써 답 올라왔을 네. 것 같은데. 네. 자, 보겠습니다. 어우. 첫 번째. 네. 자,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여기도 또 인터넷 아닌데. 그죠? 오. 네. 자, 김현성 님 아이폰 아닌가요? 잠깐만요. 네. 어차피 영어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아이폰이죠. 영어니까. 그래서 땡땡땡에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자, 김현성님 축하. 자, 김현성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잡아보시면 저희가 문제를 낼 때는 한글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USB 16개월 USB 메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아까 한 거 여기 링크 해가지고요. 그 맨 위에 링크 버튼 누르고 서베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질문 한번 먼저 답변 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자, 먼저 물 좀 드시죠. 아, 예.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질문하는 Q&A 시간. 예. 자, 그리고 두 분께서는 그 질문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저희가 그분들한테. 자, 그 강상원님, 저는 IT 운영자지만 개발에 대한 꿈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소셜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게 IBM에서 있는지요? 이건 약간 다른 질문입니다. 네네. 일단은 이 부분은 좋은 질문으로 일단 지정을 할게요. 네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에 네. 저 부분은 사실 좀 빠뜨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조금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는 조금 다르게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는 소셜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오늘 아까 소셜 플랫폼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내에 이게 적용이 되고자 한다면 네. 그냥 도구로서 이게 그냥 갖다 놓고 이걸 써라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기업의 직원들에게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네. 또는 변화 관리 측면에서 그리 좋진 않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 소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연동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연동성을 위해서 저희가 A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픈시켜 놓기 때문에 실제로 UI 측면에서 또는 기능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측면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쉽게 이제 접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API나 이런 걸 오픈시켜 놓고 가는데 말씀하신 저 질문에 만약에 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 그런 API를 가지고 어떤 필요로 하는 특정 어떤 소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그 관점 이외에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API 가지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녹여내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메일 어드레스 먼저 김경희 의원님. 네, 저는 이메일, 네. K김이라고 KKIM. KKIM. 예. 예. 저는 DHK입니다. DH K요. K. 네. 자, 맞죠? 예, KKIM.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두 분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쪽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상세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지원이나 상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을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상원님은 일단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은요, 일단 스태프한테요. 좋은 질문 되신 분들은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번호 보여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경품 보여드릴게요. 강혜연님,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융합론 등 IBM이나 토론자분이 갖고 있고 제시할 수 있는지 싶습니다. 네. 질문을 다시 한번. 네. 이거, 질문이 참 심오하시네요. 네. 네. 이거 이건 좀 김의원님께서 나중에 이메일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융합론까지 해서 가기에는 지금 제가 시간이 지금. 자, 그다음에 윤영식님, 다른 소셜 플랫폼을 제공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제품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색이 있으며 기구축된 지식관리 시스템 KMS도 많죠. UC 환경 등과 중복되는 기능의 정리라든지 통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적정할지 문의드립니다. 네. 저 질문은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타 소셜과의 비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 딥다이브하게 이처럼 딥다이브하게 이렇게 보진 못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다른 제품을 폄하하기에는 좀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커넥션즈 같은 경우는 일단 IDC에서 그
가장 월드와이드에서 그 베스트 소셜 플랫폼으로 3년 연속 수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통계적인 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트위터가 100만 명 사용자까지 그 늘리는데 24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커넥션즈는 13개월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돌파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자들이 이렇게 빨리 그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증가 속도는 사실상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도입할 때는 이게 어떤 뭐 monthly pay입니까? 어떤 subscription 형태인가 아니면 솔루션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IBM 커넥션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한다라고, 기업에서 필요한 소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의 방화벽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뭐 열어주면 접근하는 거고 안 열어주면 뭐 못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스 방식으로 하는 거. 예, 이런 그 커넥션즈도 저희 IBM에 직접 운영하는 사스가 있습니다. 사스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IBM 스마트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 질문 중에서 저는 이제 기존에 KMS 많이 구축했잖아요. 근데 KMS 사실 구축하고서 활성화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지식이 잘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 기존의 KMS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KMS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다 하기에는 참 구성원 입장에서는 괴롭죠. 괴롭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EDMS 그다음에 검색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KM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결국은 그 KM을 지난 10년 동안 이제 활성화 못된 게 많다라고 하신 것 중에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암묵지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이 머릿속에 든 거를 끄집어내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KM 2.0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소셜 KM을 많이 또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KM이라는 것들이 어떤 뭐 솔루션 기반으로 풀긴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나 체계론 등으로 해서 이제 접근 어떤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나온 거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객이 이 추구하는 KM 쪽에 어떤 접근 방법론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KM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저장소의 개념으로만 어떻게 좀 활성화되지 못했었고, 지금은 살아있는 정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도입해서 그 KM의 다음 단계, 이제 소셜 KM 또는 KM 2.0으로 발전을 시켜도록 그렇게 이제 고객분들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준호님께서 마케팅에 아까 그 근무한 질문도 괜찮지 않았나? 근데 전체적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그 좋은 질문. 좋은 질문. 좋습니다. 윤영식님도 좋은 질문. 좋은 질문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저희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다 합쳐서 두 분이 합쳐가지고 남발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마케팅에 근무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회사의 수익이나 이익을 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상당히 착한 마케터네요. 창출한 방법론이나 수익을 내는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이건 저희도 좀 사례를 좀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근데 아까 그 중소기업 미국에 거기 같은 마케팅 아닌가요? 그것도 마케팅 쪽이 있고 커스터머 서비스 또는 커스터머 뭐 센터 뭐 이런 부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고요. 마케팅 쪽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례 중에 아마 그런 부분 마케팅 캠페인이나 이벤트 등을 이제 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다음 고객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하고 저기는 아마 빅데이터까지도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분석하는 솔루션들이 들어가고 다 연결되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단품으로 제품을 내지를 않고요. 그 스윗이라고 붙여가지고 커스터머 익스피어리언스 스윗 이렇게 해서 여러 제품들을 묶어서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스윗을 공급해서 구현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는지 확인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김수열님께서 현재 페이스북 상장 후에 주식 폭락이 됐는데 그 SNS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의문이 듭니다. 바람직한 SNS 수익 구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저희가 되게 하는 건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아까 맨 처음 말씀에 저는 이제
진짜 SNS가 정말 발전하면은 그냥 거래세만 띄더라도 그러니까 음. 그러려면 소액 결제가 어떤 소셜 머니가 지금 아. 페이스북도 소셜 머니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좀 활성화된다면 되게 크게 음. 뭐 저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그렇죠. 자, 다음 박치규님께서는요. 요즘 빅데이터 및 HTML5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협업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 예. 이동통신사도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세에 비추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주세요. 거의 뭐 아. 무릎팍도사 아, 방송사. 네. 그런데 이제 음. 다행인 건가요? 네. 지금 사실은 아까 자다가도 고민하고 아. 실제로 지금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하는 곳이 이제 여러 방송사,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분들의 이제 고민은 앞으로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뭐 누군가 유통이 되지 않고 앱스토어처럼 바로 누군가 등록하고 딜리버리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중개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데 맞습니다. 네. 이 중개를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컨텐츠 제작자와 수요자 간에 다이렉트로 네네. 뭔가 이제 채널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소셜이라고 지금 그 정의를 내리고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자와 그 공급자 간의 커넥션, 네트워킹을 네네. 통해서 어. 누군가가 이제 어떤 그 이슈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또는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 유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원하는 그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러한 곳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거 대외비 성함을 한번 잘 봐봐 고객분이 박치규님.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단체하고 아, 그 기업에서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으로 네, 또 알겠습니다. 남발 한번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방송 얘기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저는 이제 앞으로 진짜 지금 요새 앱스토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북 마켓플레이스 나왔죠. 맞습니다. 아마존에서. 그러면 네. 이제 그 방송 쪽도 마켓플레이스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마켓플레이스가 누가 가질 거냐? 음.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간다면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러다면 우리나라 KBS, MBC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그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결국 마켓플레이스는 글로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메스틱한 장벽이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있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뭔가 누군가가 글로벌하게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거고 거기에 뭔가 그 우리나라의 KBS 방송국들도 거기 참여를 좀 사전들도 잘 참여하고 그런 것들. 참여자로서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뉴스의 공급자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또 긍정적인 네네. 반응일 것 같습니다. 자, 한관주님. CRM 통합이라면 기업에서는 보통 ERP에 CRM을 통합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CRM이 가지고 있는 분산된 컨텐츠를 통합한다는 의미인지요? 통상 CRM은 각 기업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을 건데 특정 플랫폼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거기에 맞춰야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성격이 조금 질문의 성격이 조금 저희가 이제 전달을 했던 메시지는 네. 소셜 플랫폼을 이제 여러 기업의 레가시 쪽에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을 하는 부분을 사실 좀 말씀을 네네.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이분 질문은 CRM을 좀 이렇게 중심에 놓고 이걸 어떻게 연동하는 네네. 그런 측면으로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약간 좀 성격이 좀 달라 보여요. 네네. 네.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하지 네네. 않았다면. 네. 자, 그다음에 그 유정근님은요. 최근 소셜을 이용한 업무 협업에서 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전자, 카카오톡 사용 뭐 이런 거 해서 소셜 비즈니스에서 보안 이슈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보안 이슈. 네. 저 부분은 많은 고객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저기에서는 사실 개념을 하나 좀 분명하게 나눠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던 소셜 플랫폼, 뭐 소셜 이제 그 비즈니스 이야기의 핵심인 아이든 커넥션즈는 아까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인하우스에서. 인하우스에서 온프리마이즈로 구축형으로 제공하는 거.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기 나오는 이 언론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퍼블릭에 있는 어떤 미디어를, 소셜 미디어를 네. 기업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벌어지게 되는 네. 그런 케이스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적어놔서 말씀드리자면 저 삼성전자의 어떤 특성상
사실 대외적으로 어떤 그 컨텐츠의 어떤 공간에서 직원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건 꿈도 꿀 수가 없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이 삼성 그룹 내에서도 삼성전자만큼은 또 정보에 대한 보안 부분을 상당히 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거를 이제 이용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인하우스로 구축을 해서 내부의 어떤 그 네트워크단부터 보안 정책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네. 이게 플랫폼에서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구축형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만큼 질문들이 상당히 다양한 질문들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민영님, 이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저 같아요. 그 소셜이라는 게 소셜을 이제 소통보다는 정부나 이렇게 정당이나 기업처럼 이거를 일방적인 이제 여론 형성이나 정책 홍보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떤 세력이 편중이 되는 거 아닌가? 독점. 그럼 뭐 우리 소통이라고 하지만 그냥 독점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될지. 조금 영역 바뀌기는 한데 네. 저런 이제 조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은 보면은 이 퍼블릭 시장에서의 어떤 소통 부분에 그 소셜 미디어의 어떤 편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걸 기업으로 가지고 오더라도 편중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소셜 어널리틱스라는 네. 부분의 도구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도 필요한 어떤 그 분석 툴들이 또 IBM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소셜의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널리틱스 툴을 활용하고 마찬가지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기에서 말씀하셨던 퍼블릭 시장에서 소셜의 어떤 그런 기능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분석 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좀 더 이제 좀 포스트 성격이 있긴 하지만 어떤 변화나 추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네.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꾸 활성화시키면은 어널리틱스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저런 부분들도 순기능으로 이렇게 네. 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다음에 조정태님께서는 IBM 소셜 비즈니스가 기업 내에서 활용될 때 외부 페이스북이나 예. 카카오톡 등과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저거는 아주 쉬운 질문을 주셔서 좋은 질문으로 일단 선택을 할게요. 네네. 네. 조정배님. 예. 네네. 네. 기본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공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행사나 이런 데모나 이런 걸 준비할 때 네. 많이 저 기능들을 구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 부분은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그 API들을 이제 오픈시켜 놓은 부분들이 또 있어요. 네네. 저희도 이제 그 API를 오픈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들이 그러한 표준 API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제공되기 때문에 네. 저런 걸 구현하는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남성님은 이분 회사에서는 현재 야머라는 SNS로 뭐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지식인처럼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얻고 네. 토론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네. 소셜 플랫폼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IBM 커넥션즈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이런 말들이. 야머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네.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도 쓰고 있는 것들을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네. 일단은 차이점은 야머에 비해서 일단은 그 기능들이 거의 슈퍼셋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그 소셜 서비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점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하시는 대로 그 기업의 어플리케이션하고 인테그레이션하는 이 가능해서 플랫폼으로 존재한다는 점 둘. 네. 세 번째는 야머의 그 약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네. 것 같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약관이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 데이터에 대한 유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강의하시면 좀 알겠습니다. 예. 너무 답변이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왜냐면 이제 그 기업이라면은 여러 가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연동이 돼야지만 뭐 그거 되는데 그것도 빠져나와가지고 로고가 맞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하면 벌써 말이 안 되거든요. 네.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그냥 자유 게시판처럼 야머를 이용하는 건 되게 좋은 거지만 예. 그걸 통합적으로 다 여기서 모든 걸 다 해야 하겠다면 그 고민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조정태님께서 소셜 비즈니스가 노츠와 연결되는지 노츠하고 저분 뭐 이미 쓰고 계신 그렇게 말입니다. 일단은 네. 뭐 예스 곱하기 뭐 2로 할까요? 예, 많이 저희도 그런 부분 연동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승호님께서는 소셜 비즈니스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생각되는데 경영자들은 이런 것에 결국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을 네. 잘 못해 그런 경영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팁을 알려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음. 사장님은 아닌 거예요. 네. 이걸 듣고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예산을 따올 거 아닙니까? 네. 소셜 비즈니스에 대해서 팁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팁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공개를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이거를? 네, 공개하세요. 아, 팁 하나. 하나만?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사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좀 약간 큰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겨야 되는데, 기존에 회사 새롭게 사람을 뽑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네. 회사 내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 일단 소셜 분석이 되면 누가 전문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누군가의 뭐 도움을 하지 않고서도 네. 가장 전문가를 빠르고 빨리 찾고 음. 업무에 빨리 투입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네네. 보면 네. 뭐 R&D다 싶으면 아. 그만큼 제품 생산 주기가 짧아지는 거가 되겠죠. 저분은 따로 연락해가지고 네, 따로 연락을 비즈니스 주시기 효과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호- 너무 많아서 지금 네, 다 네. 소개 드릴 수 네, 없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근데 그 경영자라면 네. 모든 경영자들은 그 자기가 운영하는 그 조직이 투명해지길 원할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좀 어필할 것 같아요. 자, 유미연님은요, 저희는 일반 회사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인데, 기관인데, 그런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활용법이나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공공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예,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뭐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네. 근데 이제 그 알리는 컨텐츠를 대부분 보면 굉장히 짧거나 네. 아니면 그 외부 뉴스를 링크해서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는 링크를 달아서 트윗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게 컨텐츠들이 외부에 있으면 뭐 정리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기관에서 그런 뉴스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이것들을 네. 소셜 미디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회사 내부에 링크를 찍어서 전달한다라고 하면 모든 그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공의 사람들이 다 네. 콘텐츠의 허브로서 역할을 생각하고 있고 이 회사가 잘 하고 있구나 또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 단체가 뭐 이 활동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김삼수님께서 그냥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이제 위스 2012 그 코엑스에서 한 거 전시회에 참여했는데 네. 거기 홍보 계정에서 전시회 관련 질문을 수차례 했는데 일체 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적이 있다고 해서 이분께서 기업이 이런 걸 할 때 네. 홍보를 할 때 소셜 할 때 꼭 양방향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게 중요하다고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양방 소통 안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위터 계정 만들지 네. 말고 그냥 있는 게 낫지 괜히 만들어가지고 네. 원성만 삽니다. 그렇죠. 네. 자, 김록환님께서는 자 이분께서는 이제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 업무할 때 소셜이 많이 활용되는데 특히 야머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소셜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활용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분은 이제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만 이걸 써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도 답변, 물론 네네. 네. 팀 간 커뮤니케이션 중요시 어차피 여기고 전사적으로 있고, 간다면 네. 모든 것 업무하고도 연관이 돼야 예, 될 거고 개인의 어떤 업무나 개인의 정보 관리 이런 네. 부분들도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류성민님, IBM은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사업을 제시해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반면에 그 사업성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너무 거창하니까 스마트 플래닝 같은 것도 엄청나게 앞서 나왔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죠. 네. 그 사업을 실현이나 보장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있는지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신뢰성을 주는 것은 어떨지. 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비즈니스 밸류를 미리 이제 어세스먼트 하는 네. 소위 이제 사전 컨설팅의 어떤 단계 네. 그런 부분의 어떤 작업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저희 이제 컨설팅 조직에서 소셜 비즈니스를 위한 컨설팅 부분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기 적어 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저희도 기업이다 보니까 네. 마냥 꿈만 이렇게 쫓을 수는 없고 실제로 네.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화하기 위한 많은 또 장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실제 어떤 비즈니스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네. 직접 또 저희가 컨택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병욱님께서는 액티비티 스트림에서 보안 등급 적용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접근하는지요? 네. 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안병욱님. 설마? 아니면 같은 팀원에 계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선물에 눈이 어두우시였던 건가요? 아닐 것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시죠? 네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시라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질문이 네. 다시 한번 액티비티 그러니까 액티비티 스트림인 게 모든 구성원이 그 액티비티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걸 진짜 와이드 오픈 다 보여주는 거지. 그 보안 등급 같은 것이 등급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를 얘기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액티비티 스트림즈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퍼블릭에서 이미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네. 현재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글이 올라오는 부분들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오픈되어 있고 네. 트랜스페어런스를 보장을 해야 돼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측면에서 네트워킹을 맺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IBM 커넥션즈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조금 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위터의 팔로잉 개념까지도 여기다 같이 네. 접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네네. 내 네트워킹에 맺어져 있지 않더라도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네네. 지정해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기능이 또 그렇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은 기본적인 사상은 모든 사용자의 모든 커멘트가 업데이트돼서 올라오는 거를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네트워킹이나 팔로잉이나 하는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조정해서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이런 것도 제공을 가능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어떤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특정한 사람만 보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네. 그런 부분들도 가능. 아니면 아까 특정 커뮤니티만 보게 한다든지.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저분은 네. 좋은 네, 질문으로 좋습니다. 지정을 네. 안병우님, 해야 될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예. 네. 아직 5개 남았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장민영님, 중소기업에서 IBM의 소셜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한 업무 활용을 도마저 한다면 꼭 알아야 돼.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거 3가지만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한 가지만 하셔도 되고요. 그 3가지에 너무 전하지 마시고. 뭘 네. 어떤 질문이 정확하게 중소기업에서 지금 이건 소셜 네. 비즈니스를 적용한다면 네. 고려해야 될 생각. 중점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사실은 요구사항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다양해서 네.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비용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오늘 IBM 커넥션즈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런 커넥션즈와 거의 똑같은 기능이 IBM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네.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서도 가입만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IBM 스마트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이때까지 말씀드린 모든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남기출님께서는 요즘은 사용자들은 속도에 매우 민감한데 IBM 커넥션 설치하고 운영할 때 속도의 차이는 속도는 어떤 면이죠? 아마도 저 부분은 그 퍼블릭 서비스 때문에 아마 조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구축형으로 제공을 네. 하게 되면은 네네. 속도에 대한 부분은 뭐 그걸 고려해서 이제 이 환경을 인프라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상래님, 로터스 노트 그룹웨어 사용 경험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존 그룹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이 말씀 설명 부탁드리고 시스템 구축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될 것 같은데 IBM에서 권장하는 구현 방법론은 무엇인지요? 일단 이 부분은 좋은 질문으로 지정을 네네. 할게요. 네. 네. 그룹웨어라는 영역하고는 일단 조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그룹웨어, 국내에서 보통 그룹웨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메일, 이메일 쪽, 네. 그리고 게시판 보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자 결제, 요렇게 보통 많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그룹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 그룹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서 협업이나 뭐 소통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이제 진화가 됐었고, 여기에 이제 최근 이제 소셜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룹웨어 영역하고는 조금 구분을 시키고 조금 더 이제 협업이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문화나 도구로서 네. 소셜에 저희 IBM 커넥션즈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까 두 번째가 구축에 대한 이제 방법, 권장 방법이었나요? 맞습니다. 네네. 구현 방법. 기업의 어떤 이제 특성이나 규모,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크게 나누면 그래요.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베이스,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이제 하는 베이스 있고, 그다음 이제 내부 저기 프라이빗으로. 네, 프라이빗으로 말씀하셨는데, 저건 이제 온프리마이즈 저희 구축형으로. 그럼 세 가지가 있으면 많은 고객들이 첫 번째로는 이 구축형을 많이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업체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S사처럼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는 인프라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네네. 또 중간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해서 한번 가져가는 이런 케이스들을 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IBM이 어느 한쪽을 권장한다기보다는 기업에서 네. 특성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희정님께서는 기업에서 소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결국 ROI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입하면 위에도 보고해야 되고 예산 해야 되니까 소셜에서 말할 수, 소셜 비즈니스에서 말할 수 있는 ROI의 항목 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호주의 통계청 같은 경우가 이제 ROI가 분석되어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기존에 그곳 같은 거는 전문 분야가 700개 전문 분야가 있고요. 네. 그 근무하는 사람은 또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700개 분야에 다 배리어가 있어서 지식을 찾고 활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콜센터 같은 거를 두고, 네. 그다음에 지식을 찾아주는 사람을 두고, 또는 지식을 연결해주는 사람들, 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쓰고 많은 그런 그런 목적을 위한 시스템을 별개로 뒀는데요. 소셜로 바뀌고 나서는 700개 분야의 지식들이 사실은 이제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뭐 웹 2.0 나오면서 태깅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태깅을 걸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항상 그 뉴스 구독 받듯이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그 공공기관에서 쓰는 비용의 15%만으로 단지 15%만으로 그 컨텐츠를 그 유지보수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ROI를 이제 사례가 있으니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면 메일 주시면 네.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야도 한번 확인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순규님은 요즘 SS 많아지면 결국 그 남긴 글을 서치하거나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AI 인공지능 요소도 필요할 것 같은데, IBM에서 어떤 이런 SS 남긴, 소셜 비즈니스 남긴 여러 글들을 쉽게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글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요소가. 저 부분 일단 좋은 질문으로 네. 또 선택을 할게요. 네네. 저희가 오늘 아마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오픈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소셜 어널리틱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현재 IBM이 소셜 시장에서 기업용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영역이 그래도 월드와이드로 지금 이제 넘버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중에 이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소셜 플랫폼의 소셜 어널리틱스라는 영역까지도 저희가 솔루션으로 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 물론 이제 이 SNS에 글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첨부 파일을 한번 내려받는 거, 이런 모든 액티비티들이 다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아까 추천도 해준다고 했지만 네. 사용자가 직접 또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좀 더 빠르게 적합한 자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영역이 있고, 그거는 이제
제품으로서 저희가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내의 어떤 데이터 소스들이 또 많을 거잖아요. 네네. 이 소셜 플랫폼뿐만 그렇죠. 아니라 이메일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또 레가시에서 벌어지는 CRM 쪽이나 ERP 쪽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소스로 지정을 하고 다 수집해서 중간에서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UI를 만들어주는 네.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일단 국내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박안주님께서는 이분은 이제 결국 이 소셜 비즈니스가 이제 적용될 때 개인정보 유출, 그러니까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제 보완책이 뭐가 있냐 하는데,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페이스북에서 사실 그런 게 되게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건데, 예. 이 소셜 비즈니스가 기업에 적용되면 거기 남긴 글들은 그 개인적인 글들도 남기나요? IBM에서 어떻습니까? 실제 나 우리 애 태어났어, 뭐 이렇게 우리 애 사진 뭐 이런 것도 하나요? 어떤가요? 사람에 따라서. 아, 그래요? 예.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기업용이다 보니까 글을 남기는 사람들 저도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 하다가 IBM의 이제 그 내부 소셜 툴을 쓰면서 제일 네. 궁금했던 게 딴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이야기를 남기느냐라고 네. 해서 많이 좀 살펴봤어요. 네. 근데 그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해외 분들 중에서 오늘 나 싱가포르에 가서 뭐 있다라든지 간단하게 해서 왜 갔는지 보면 결국 거기에 비즈니스 행사가 있거나 네네. 비즈니스 뭐 그 고객을 만나거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누굴 만난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우리의 생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적인 거는 거의 잘 안 올라와요. 네. 단지 그 사람이 오늘 어디 참석해서 뭐 하고 있다, 누구 고객 만나서 무슨 이야기 나눈다 이런 식의 간단한 이야기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근데 저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저는 다르게 한번 바꿔보려고 개인적인 것도 좀 올리곤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설문에 대한 설문을 다 하면, 설문 그게 네. 유가 잘못된지 다시 복구돼서 지금 설문 가능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이요. 여러분들 지금 설문이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 복구했으니까 아까 안 되신 분들은 설문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고요. 네. 설문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마감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휘정님, 웹을 사용해볼 수 있는 데모 사이트나 솔루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요? 어떤 사이트가 있죠? 네, 이것도 좋은 질문으로. 네네. 예. 링크를 어떻게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제가 링크를 잠깐만요. 네. 전체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네. 링크를. 네. 주소가 이제 잠깐만요. 네. 네. www.greenhouse라고 해서 그린하우스? 네. 청와대가 아니고. 네, 그린하우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greenhouse.lotus.com입니다. www 빼주십시오. 아, 네. 오케이. 네. 자, 그린하우스. lotus lotus. 네. com입니다. com. 네. 자, 여기에 가면은 여기 뭐 그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데모 네. 사이트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설문 좀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서 자, 조세진님께서 소셜의 영향은 영상으로 전달되는 매체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가 큰 영향을 주는데 지금 소셜 비즈니스도 영상이 많이 쓰이게 되는지 해보시니까 아까 링크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 IBM에서 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퍼블릭 시장에서도 실제로 아까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드릴 때 네. 기존의 텍스트 베이스보다는 영상이나 이런 이제 미디어 쪽 네. 이런 부분의 어떤 전파력이나 전달의 어떤 효과가 많이 크다라는 부분이 이미 이제 많이 소셜 미디어 쪽에서 증명이 되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 기업에서의 어떤 소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텍스트 기반이 또 빠르겠지만 실제 어떤 뭐 내용을 어떤 전달하는 효과 측면에서는 네. 어떤 미디어 쪽 이런 부분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김소율님께서는 최근 그룹폰 쿠폰 같이 소셜 커머스 쪽에서 할인 쿠폰 업체들이 난립하다가 최근 하향세인데 2000년대 초 IBM이 이끈 이 비즈니스처럼 다양한 분야의 소셜 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런 게 저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은 제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참았어봐. 그다음에 그 조세진님께서 소셜 비즈니스 시장을 기업이 개인에게 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기업에게 하는 서비스, 세 번째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서비스로 분류할 수가 있을까요? 저걸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걸로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소셜 비즈니스를 기업의 시나리오를 쭉 분석해서 세 가지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첫 번째가 이제 B2E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이 개인에게, 그러니까 내부 직원에게 네. B2E 비즈니스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대고객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거는 B2C가 될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R&D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B2C의 성격도 있고 B2B의 성격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B2E하고 B2C가 아무래도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지할 것 같고 네. 거기에 B2B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조 분류랑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강상원, 윤영식, 박치규, 조정태, 안병욱, 이상래, 안순규, 오희정님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경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16기가 USB 메모리나 아니면은 그 블루투스 헤드셋 둘 중에 하나 갈 겁니다. 자, 이분들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문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설문 지금 다시 안 하시고 다시 해주시면 지금은 된 것 같으니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하신 분 중에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두 분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제가 아까 2009년도에 이러한 자리를 한번 가졌었고 그때 끝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네. 저기 다음에 제가 나올 때는 이 IBM의 소셜 이 도구가 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물론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한번 이런 자리를 가지고 싶다라고 2009년도에 이제 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나와서 오늘 그 이야기를 원을 풀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번에 어떤 자리? 또 요걸 조금 더 심화된 걸로 해서 직접적인 또 비즈니스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저희가 참석을 할 수 있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문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자리에서 다 못 드린 부분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메일도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에 상단에 박수 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맨 상단에 그 이모티콘을 더블 클릭해주시면 보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이제 5시입니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또 석가탄신일이 그죠? 네, 요즘 이제 근데 포카 치는 스님 때문에 석가탄신일이 약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래도 3일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